이제 위치 관계를 같은 걸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특히 원과 직선은 이제 접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데 크게 원과 직선, 원도 평면이고 직선도 이제 평면에다 그리다 보면 위치 관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림 그려져 있죠. 첫 번째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그다음에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원과 직선이 안 만나는 케이스. 근데 우리가 이 만나는 케이스, 이게 얘네들은 만나는 케이스겠지만 만난다 안 만난다의 기준은 결론은 교점의 개수랑 관련돼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문제들이 그랬지만 그래프의 교점을 찾을 때는 그림을 그려서 교점을 찾았던 게 아니고 식을 연립하잖아요. 그럼 1차 직선은 1차 함수니까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될 테고, 그다음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e. 그러니까 위에는 직선, 아래는 원의 방식. 이 둘을 연립해서 공통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1차와 2차를 연립하자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이 앞쪽 파트에서 배우신 거잖아요. 1차를 2차에 연립할 때는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대입하면 y는 뭐 a든 y든 한 문자에 대입을 하기 시작하면 x나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럼 보통 해가 일반적으로 최대 2개가 나오겠죠. 그 최대 2개 근이 나오면, 실제로 근이 나오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2개의 교점을 갖게 되고, 만들었던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되면 그때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2차 방정식이 쓰다 보면 이제 식을 계산하다 보면 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실근이 안 나타나고 허근이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허근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원과 이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의 좌표 xy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판별식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우리한테 좀 익숙하긴 하지만 이제 계산이 1차를 2차에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불편하죠. 근데 똑같은 위치 관계인데 이거를 지금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풀이는 다르지만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만약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지금처럼 연립해서 판별식을 통하는 게 아니고 반지름과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의 개념으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따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거 원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고 쳐봅시다. 아까처럼. 그럼 안 만날 때는 둘을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걸로 푸는데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그러면 있어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그럼 이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고 있거든요. 원에 있는 중심, 점이죠. 그 다음에 이 직선, 이거를 방정식 형태를 쓴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이게 거리를 구하게 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원에서 이쪽 점까지 선을 그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반지름이 되죠. 원의 중심에서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 그 다음 여기서 몇 가지 거리를 d라고 합시다. 원의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 지금처럼 원과 직선이 안 만나게 되면 d가 r보다 깁니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처음처럼 아까 연립해서 판별식을 푸는 것보다는 d가 r보다 큽니다 라는 개념을 풀면 계산이 좀 더 단순해집니다. 개념은 위가 우리가 좀 더 익숙할 수 있겠지만 계산은 좀 아랫게 좀 더 쉽다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로. 원이 있고요. 원 밖에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원과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d가 되죠. 근데 이 d랑 이 원의 반지름은 이런 케이스에서 서로 같겠죠. 그럼 실제 이런 위치 관계를 맺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립을 한 다음에 교점이 한 개니까 판별식 0이다 라는 문제를 푸는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풀으나 풀이법은 다르지만 답은 똑같이 나올 거다는 얘기죠. 이런 위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맺어질 테니까. 이건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서 원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원에서 반지름을 그으라면 이렇게 반지름이 그어질 거예요. 이게 반지름이죠. 근데 이번에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거리는 여기까지만 그어질 겁니다. 이게 d죠. 이번엔 d가 r보다 작네요. 그래서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연립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풀 수도 있지만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d가 반지름 보다 작다라고 써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계속 작은 건 좀 이상하잖아. 아까처럼 d가 r보다 계속 커는 그럴 수 있어.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그 길이 값도 커질 테니까. 근데 계속 작아는 좀 이상하잖아. 계속 작다 보면 음수도 나올 텐데 그건 안 되죠. 0도 나올 테고. 근데 0은 됩니다. 이 d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가 성립해야 돼요. d가 0이 됐을 때 언제냐면 직선값이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할 때. 그때는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0인 상태겠죠. 그래서 d는 이런 케이스의 d는 0 이상 r보다 작은 케이스가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은 판별식을 풀고 한 번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한번 풀어본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연립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y로 정리된 식을 그냥 이렇게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 2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은 0. 자, 연립을 했죠. 남은 거는 그러니까 위치관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교점이 두 개입니다. 그럼 이 둘의 교점의 x좌표도 두 개일 테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최대 두 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2를 여기다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6. 그게 0보다 크다. 그럼 이게 k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0보다 작다가 되죠. 인수분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 따라서 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케이스는 사이값이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k값이 4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고 이번에는 뭐 얘나 같으니까요. 이걸 풀어볼까요? 만나지 않는다. 안 만난다. 그럼 원과 직선에 일단 이거는 처음 배우는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살짝 그림을 그려드리면 원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면서 원과 안 만나는 거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가 d인데 그 d가 반지름 r보다는 더 긴 거리가 돼요. 더 큰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지름을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2루트 2가 반지름입니다. r의 제곱이 8이니까 r 값은 2루트 2. 그럼 남은 건 중심의 직선 사이 거리인데 이 중심이 0,0 이 직선식이 필요하죠. 저 직선식을 방정식 형태를 써야 되니까 x-y 플러스 k는 0. d를 구합니다.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덧셈이니까 2가 되고 루트 2. 0,0은 대입하면 지워지면 절대값 k가 남아요. 자, 그 값이 2루트 2라는 값보다는 커야 되죠. d가 r보다 커야 되니까. 양변 루트 2를 곱하면 절대값 k가 4보다는 크다. 절대값이 4보다 큰 숫자 k는 4보다 크다. 또는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숫자 크기를 본다면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안 해봐도 알아야 되죠. 원래는 이것만 구하면 나머지 두 개는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의 범위가 이거라면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만나는 케이스는 이 범위의 반대 범위인 거죠. 저거의 반대 범위가 정답입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근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두 개죠?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접선인 케이스니까 길기 일자리 직선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케이스는 밑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답이 두 개입니다. 그 답이 그래서 두 개. y절편값이 두 개 나온다. 이 직선이 생겨서 생기는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이라는 게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3분으로 연결하게 하는 게 현이죠. 그럼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이제 현이 될 겁니다. 이 현의 길이를 구하시려면 보통 중심에서 두 가지 필요하죠. 하나 반지름, 하나 이 점에서 이 현까지 수직의 길이가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피타고라스로 처음에는 반지름이 필요할 때고요. 그 다음 여기 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거리 d가 필요할 겁니다. 얘네는 이제 피타고라스 풀게 되면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d 제곱 하게 되면 요 길이 나오죠.
근데 현의 길이는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직이 등분되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서 전체 현의 길이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그 현의 길이는 요 길이의 2배 한 값이 네, 현의 길이가 되겠다.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어요. 직선이 지났고 만났으니까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현이 발생하겠죠. 한 점에서 만나도 현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걸 거라 생각하고 원의 중심은 나와 있잖아요. 찍으면 되죠. 2, 마이너스 반지름 나와 있잖아요. 반지름 제곱이 9니까 반지름 값은 3. 근데 남은 거는 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에 거리만 재시면 돼요. 거리를 구합시다. 그럼 저 거리 D를 구하려면 중심 2, 마이너스 1에서 저 직선 4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까지의 거리를 재죠. 그럼 거리 D는 루트 25, 5분의 그래서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얼마예요?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 5 절대값 10? 네, 10 약분하면 2. 이 거리가 이라는 얘기죠. 그럼 피타로서 이 길이는 루트 5가 되겠네요. 따라서 현의 길이는 2 루트 5가 된다. 쉽죠?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죠. C는 원의 중심입니다. 아까 그렸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수 문제인데 원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테고 만나는 교점을 A와 B라고 뒀어요. 원의 중심.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삼각형 이등변 아닌가요? 그렇지? 좀 전에 했던 그림이에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네, 보조선을 내려가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이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선분 AB를 구할 수 있고 이 삼각형 CAB의 넓이를 구하면 밑변 AB 곱하기 여기 AC라고 하죠.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곱하기 선분 CH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 원의 정체를 조금만 더 세밀하게 따져봅시다. 이 원은 일반형이라 좀 좋지 않죠? 근데 지금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굳이 식을 만들 필요는 없고 바로 이제 중심좌표를 구하는 개념으로 갑시다. 일반형에서 중심좌표 구하는 공식은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2, y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3. 이거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못 구한다는 거는 반지름을 제곱한 값은 중심의 x 앞을 제곱 4, 중심 y좌표를 제곱 9. 걔네들을 더한 다음에 맨 끝에는 상수항 마이너스 11을 빼낸다. 플러스 12가 되죠. 이게 13 더하기 10이니까 25. 반지름의 제곱이 25이기 때문에 반지름 값은 5가 되겠죠. 이쪽이 5가 된다는 뜻이에요. 남은 건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잡아서 여기를 재야 돼요. 여기. 그럼 중심이 2, 3에서 이 직선까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0까지의 거리를 재죠. 그럼 거리 D는 분모 루트 25, 5분의 2, 3을 대입합시다. 여기 2 대입하면 6, 여기 3 대입하면 12. 그럼 18에 3 빼면 15. 네, 약분하면 3. 이거 3. 3, 4, 5. 이 길이 4. 그럼 이 길이도 4.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AB 길이 8 곱하기 높이 CH 3. 4, 3, 12. 넓이는 12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이제 식으로 바꾸는 건데 원이 있고 원바퀴 한 점에서 네, 원으로 접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봐요. 근데 원바퀴는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2개입니다. 이쪽 하나, 이쪽 하나. 2개 하겠죠. 그리고 보통 원 밖에는 한 점에서 이 원에 만나는 이 점을 보통 우리가 접해서 만들어진 점이기 때문에 접한다는 뜻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접해서 만들어지는 점, 접점. 그럼 원 밖에는 한 점에서 이 접점까지의 길이를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접선의 길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통칭, 그러니까 관용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 밖에는 한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를 보통 접선의 길이라고 부르고 이 접선의 길이와 이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죠.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네, 이렇게 RH S가 성립하다 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지금은 선분 AP의 길이 원 밖에 있는 이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에서 P라 두고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 삼각이 필요하겠죠. 그럼 필요한 거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린 이 길이, 그 다음에 반지름 피타고라스로 이변을 구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별거 없다는 얘기죠. 다시 원 그릴게요. 원 밖에 점 5,0이 있다고 칩시다. 원의 중심 찾아야 되겠죠? 원의 중심 뭐라고 할게요? 중심 좌표는 x 앞에 계수 반의 보호반대 1, y 계수 반의 보호반대 2. 일단 반지름의 제곱은 이걸 제곱한 값 1, 이걸 제곱한 값 4. 걔네들을 더한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4를 빼낸다. 9. 따라서 반지름 값은 3이다.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점을 그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접점을 그어요. 그럼 만나는 교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게 반지름이 되죠? 반지름 값이 3이라고 좀 전에 구했네요. 우리는 이변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건데 이변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선분 AO의 길이를 구하는 얘기잖아. AO의 길이는 x끼리 뺀 값 4의 제곱 16, y끼리 뺀 값 2의 제곱 4, 더해서 루트. 얘는 뭐 그냥 놔둡시다. 어차피 제곱시킬 거니까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이 길이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AP의 길이는 루트 피타고라스니까요. 이변 뒷변의 제곱 20 빼기 나머지 한 변의 제곱 9 루트 11. 네, 이렇게 문제를 기본으로 다른 변형된 문제가 나오고 그 변형된 문제 몇 개는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원을 그려봅시다. 원이고요. 이 직선, 뭐 기울기 3분의 4짜리니까 뭐 대략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 이 원의 중심. 일단 중심이 중요해요. 2, 마이너스 2. 반지름도 중요합니다. 반지름을 제곱한 값은 이거 제곱 4. 이거 제곱 4. 둘을 더한 다음에 상수항 4를 뺀다. 그럼 4가 남죠. 따라서 반지름 값은 2가 되겠네요. 요 길이가 2라는 거죠. 뭐 대략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원 위에 있는 점인데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도대체 어디입니까? 원 위의 점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 점을 그냥 P라고 할게요. 그럼 점 P가 뭐 이런 데 있다고 칠게요. P1.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이게 거리가 되죠. 얘를 D1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P2. 그럼 여기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잽시다. 이게 D2. 뭐 이런 식으로 재다 보면 굉장히 무수히 많은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거리 중에 가장 길 때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느낌만 살려봅시다. 이런 직선이 있어. 근데 이 직선이 원 쪽으로 이렇게 붙어가.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직선은 이게 다 고정되어 있는 건데 이걸 왜 움직이고 있나요? 개념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쭉 움직이다가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또 언제냐면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이 원과 한 점에 딱 만났을 때 그 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점을 P라고 보고 그 P에서 P 스몰 m이라고 합시다.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이게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가장 이 직선과 짧은 거리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직선이 좀 더 움직입니다. 가다가 어떻게 됐을 때? 저 원의 반대편에 한 점을 접했을 때 있죠. 여기 P 라진이라고 합시다.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쟀을 때 이 거리가 원 위에 있는 어떤 점보다 이 직선까지 거리가 이게 제일 길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죠? 개념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움직여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느낌은 그렇지만
느낌대로 문제를 풀기에는 이게 평행 이동을 거쳐야 되고 또 식을 또 연립해야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 내용이에요.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저 개념은 나중에 또 다른 어려운 문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 4x-3y 플러스 6은 0. 자, 아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개념은 그런데 그걸 직접 적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 중심이 얼마였죠? 2, 마이너스 2.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됐나요? 그럼 이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이만큼 거리 D. 그 D에서 누구를 빼내면? 요 반지름 길이를 빼내면 이만큼의 반지름 길이 R을 빼내게 되면 그때 있는 점이 이 점일 것이고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가 만들어진다. 그럼 반대로 반지름 빼지 말고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 D에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R만큼을 더하게 되면 그때 있는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까 그 개념을 좀 더 추격해서 설명드리면 저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빠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원위에는 이미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중심에 나와 있었죠? 2, 마이너스라는 중심에서 저 직선 사이 거리, 이 거리를 D라고 한다면 D 플러스 R 값이 최대값이고, 그럼 최소값은 D 마이너스 R 값이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D를 빨리 구하셔야 되잖아요. D 루트 5, 루트 25, 5분의 2와 마이너스 1 대입해요. 2 대입하면 8,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 20, 약분하면 4. 그렇죠? 4 플러스, 아까 반지름 구했었는데 반지름 얼마잖아요? 아까 R 제곱이 이거 제곱 4, 거기다 4를 뺐으니까 4. 따라서 반지름 값은 2. 반지름 2를 더하게 되면 그때가 최대 길이. 그럼 반대로 중심의 직선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2를 빼게 되면 최소 길이.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가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좀 전에 이제 접선을 이용해서 푸는 뭐 현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뭐 원까지 거리를 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접선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접선의 관계식을 찾겠다는 얘기인데,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 그림을 빨리 보여드리면 이게 접선 유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접선이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책의 순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웬만하면 첫 번째는 이걸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네, 이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접선이 이렇게 구해졌는데 접점을 몰라요. 이게 접점이잖아요. 아까 첫 번째 유형은 접점을 알고 있을 때였고, 두 번째는 접점을 모르는데 뭐를 아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입니다. 기울기 n. 얘를 알고 있을 때. 세 번째 유형이 원의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접점도 몰라.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조사해 봤더니 기울기도 몰라. 뭐를 알고 있냐면 원 밖에 있는 이 접선이 지나는 이미 한 점. 이건 뭐 당연히 고정된 점은 아니고 그 직선이 지나는 이미 한 점 있을 거예요. 그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얘네 둘은 공식이 정리됩니다. 따라서 일단 공식의 과정, 공식의 그 결과만 잘 알고 계시면 뭐 거의 이런 문제는 공식이 있으니까요. 그냥 대입해서 잘 구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요 마지막 케이스가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는 이유는 저 한 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유도해서 푸셔야 됩니다.
이 유도 과정을 아시면 이것들에 대한 증명 과정은 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 유형을 일단 잘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좀 까다롭다는 건데, 까다로운 봐요. 엄청 까다롭진 않아요. 그냥 조금, 얘는 워낙 쉬우니까 밑에 있는 것만 좀씩 쓸 때 연습을 하는 것 뿐이지 엄청나게 어려울 건 아니고. 첫 번째,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접점을 알고 있을 때. 근데 물론 이게 기본형이라는 게 약간은 함정이에요. 이게 표준형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기본형일 때 원 위에는 이미 한 점, 여기 x1, y1, 원 위에 x1, y라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이 접선의 방향을 구하는 공식이 저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x제곱을 x 곱하기 x로, y제곱을 y 곱하기 y로, 나머지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두 개 x값, y값 중에 한 군데다만 저 접점 좌표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x에 대한 1차식, 얘도 y에 대한 1차식. 이게 상수항이니까 이 전체는 x, y에 대한 1차식이 만들어주죠. 직선이잖아요. 그게 A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워낙 쉬운 공식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표준형, 이게 기본형이 아니고 표준형이면 어떻게 합니까? 표준형이 이렇게 써있겠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아래 제곱. 근데 이 원 위에 이 점이 있어요. x1, y1 있을 때.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식은 없지만 따로 써놓으세요. 이거는. 이렇게 쪼개시면 돼요. x-a 곱하기 x-a 플러스 y-b 곱하기 y-b. 아까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위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기본형이니까 x제곱이 x 두 개의 곱으로 쪼개진 거죠. 그럼 이번엔 얘가 표준형이잖아요. 표준형도 가로가 두 번, x가 두 번 제곱된 거니까 이걸 두 개를 쪼개세요.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그런 다음에 한 군데, 여긴 x가 x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만 x1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얘도 한 군데에만 이렇게 y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이번에는 기울기 주어진 거. 이쪽죠? 이쪽 두 번째 거. 기울기 주어졌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외우세요. 이 통째로 그냥 외우세요. 이거. y는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접선의 기울기. 그럼 당연히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일 테니까 여기다 m을 썼고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앞에 r이 반지름 안에 곱해져 있어요.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주 좀 외우세요. 자, 근데 만약에 혹시 선생님 이것도 기본형이 아니고 표준형이면 어떻게 합니까?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반지름 안에서. 이렇게 표준형이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요 원의 여기 있잖아요. 기본형일 때 기울기 m짜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식이 있잖아. 그 식에 x자리 대신에 x-a를, y자리 대신에 y-b를 똑같이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는 y-b는 m 가로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개념만 좀 보면 됩니다. 이 개념만 적용됐다 라고 보시면, 그러면 원이 원점에서 a, b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쪽이 이동하잖아요. 그럼 거기 붙어있던 접선도 따라서 똑같이 이동할 거기 때문에 여기 쓰였던 명령이 이 접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풀어봐야 돼요. 나머지 공식이 있으니까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세 번째 용은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네. 여기는 다 공식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풀어보세요. 이거. 자, 2,3에서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보세요. 이게 아까 마지막 케이스였죠. 2,3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2, 3에서 대입해보세요. 식이 참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원위의 점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원 안에 있는 점에서 접선은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접선을 그릴 거야? 원 안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안 만들어줘요. 아, 이게 원 밖에 있는 점이겠구나 라는 걸 미리 눈치채시라는 얘기죠. 이 점 2,3 그 점에서 이쪽으로 접선을 가.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아까 선생님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저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두 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두 개죠. 네, 마음에 안 들죠? 이상한데? 안 되죠? 뭐지? 뭐 대충 보세요. 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일단 1번화 시켜놓고 답을 구하다 보면 답이 두 개일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해야 됩니다. 답이 두 개겠구나. 자, 이제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이거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 주로 선생님이 뭘 쓰냐면 아까 우리가 잠깐 했었던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이 접점까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타나듯이 여기서도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r과 같습니다. 이 개념을 적용해요. 다시 원과 접선이 이 접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와 실제로 반지름은 같다. 이 개념을 아까 우리가 위치관계 할 때 배웠잖아요. 그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중심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죠? 중심은 안 어려워요. 0,0이니까요. 그럼 남은 건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직선식이 없잖아. 당연하지, 구하라는데. 그럼 모르는 값을 모르는 식을 두고 어떻게 문제를 풀란 얘기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필요한 게 뭐냐면, 마치 모르는데 이 직선이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가정하고 저기는 2,3이라는 점을 지나죠. 이걸 가지고 적당히 식의 일부를 만듭니다. 이건 정보 시간에 배웠잖아요. 어떻게 배웠죠?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한 점 2,3을 지나는 직선, 이건 직선의 방식할 때 배웠잖아요. y에서 지나는 y좌표를 빼주고 기울기 m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를 빼주시면. 근데 우리는 방정식 표현하니까 저걸 방정식으로 쓴다.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 자, 이렇게 되면 이제 d값을 구할 수 있죠.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 대입하면 없어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이게 d입니다. 근데 그 d가 반지름 2와 같다죠. 반지름이 4가 2입니다. 1이 곱해요.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면 제곱해요. 그럼 4m의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9은 그 제곱하면 4가 되죠. 분배하면 4m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지워주고요. 이게 1로 넘어가게 되면 12m의 값은 1, 2 넘어오게 되면 5가 남고 따라서 m의 값은 1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했었잖아요. 저 괜히 쏘는 게 아니거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 쪽으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항상 몇 개 나오죠?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여야 돼요. 그 얘기는 접선이 가질 수 있는 기울기 값도 두 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나밖에 없죠? 보통은 여기는 m제곱이 지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n값이 두 개 나올 겁니다. 근데는 m제곱이 지워지는 바람에 n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게 된다는 얘기야. 아니, 분명히 두 개는 맞을 거야. 근데 답이 식의 구조상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두 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답이 n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림을 살짝 보시면 이게 그림 살짝 그리면 당연히 그렇구나 라는 걸 알아요.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죠. 여기 2,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냐. 근데 저 점을 잘 봐. 2,3이 어디냐면 여기쯤에 있는 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쯤에 있는 점이에요. 2,3. 그럼 이 2,3에서 원으로 볼 수 있는 접선이 이쪽으로 하나가 생기겠죠? 2,3에서 원으로 볼 수 있는 접선이 이쪽으로 하나 생길 겁니다. 근데 이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구한 답은 이쪽 답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쪽은 답에는 안 나왔던 거죠. 왜 답에는 안 나오죠? 안 나온 이유는 이렇게 세로 y축의 평행 직선을 쓰면 항상 답이 x는 숫자 형태를 써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이게 x는 숫자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 직선식을 쓰다 보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답이 x는 k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 y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기울기 m이었어요. m으로 보시죠. y가 사라지면서 이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답은 x는 k라는 식이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n 값이 기울기 n 값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건 1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처럼 답이 n 값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요. 원밖에 한 점에서 오늘 접선을 그으면 답이 두 개여야 되는데 왜 얘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 원래 m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서 n 값이 두 개, m1 하나, m2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네? 빨리 그림 그리세요. 그림 그려보면 얘처럼 x축의 평행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y축의 평행. 접선이 x축이든 y축이든 축의 평행하다 보니까 n 값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미리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 예상하시고 답이 두 개겠거니 했는데 n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 그럼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림을 그려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